네, 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오늘은 디자이너가 꾸민 꿈나무 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잘 그린 멋진 그림 그 외에 쌓으면 좋은 스킬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이 스킬들을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볼까 해요. 이 이야기는 제 경험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이제 사회초년생 1년차, 2년차, 신입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니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림으로 포포를 넣었고 취업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디폴트로 깔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스킬은 바로 자기 객관화예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자신이 능숙하게 잘하는 일과 자신감이 부족한 일, 그리고 최고는 아니지만 개발하면 나 자신한테 좋은 일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안다는 거는 자기를 잘 파악한 단계이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를 아직 모르겠는 유비분들은 1년여 정도 회사를 경험하셨다면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셔야만 합니다. 대부분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남에게 묻게 돼요. 팀장님, 제가 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방황하는 듯한 말을 잘 내뱉게 돼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어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을 하나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 작업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가늠하지 못한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맡은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늦춰진 상황이 닥쳤을 때 예시로 들어볼게요. 아이고 늦어버렸네.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하다가 뒤늦게 공유를 하는 게 대표적인 예예요. 이 공유라는 거는 이제 나와 밀접하게 관계된 모든 관계자, 즉 협업자, 바로 위에 있는 사수일 수도 있어요. 나 다음으로 후반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늦어질 시 공지를 무조건 해야 해요. 이거는 필수예요. 이걸 학교에서 안 배우셨다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특히나 자신이 몇 날 며칠까지 주기로 했는데 이게 뭔가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아니면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일이 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숨지 말고 공지를 해야 돼요. 신입분들, 숨지 말고 당당하게 공지하세요. 내가 뒤늦게 주면은 저 사람이 날 바보로 생각할 거야. 내가 느리단 거를 알아차려선 안 돼. 신입인 걸 티내선 안 돼. 하면서 문제를 꽁꽁 숨기면 숨길수록 사실 회사에서는 문제가 눈덩이만큼 쉽사리 불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계획에 차질이 생길 만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정말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자기 사수나 협업자가 자기 자리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럼 되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반디님, 어느 만큼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막 썩은 표정으로 왜 재촉하세요? 줄 거거든요? 라든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같은 이런 답변들은 적절치가 않아요. 근데 이런 적절치 않은 답변을 신입이나 뉴비 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실수이고 정말 뭐랄까, 일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는 절대 여러분들을 쪼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진짜 냉철하게 봐야 돼요. 감정적으로 나설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팀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위한 질문을 받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갑자기 막 분노하면서 급발진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냥 지금 현 상황을 잘 얘기만 해도 베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질문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디님, 이 그림 언제까지 완성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적절한 답변을 제가 예시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지금 그림 1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 후에 드릴게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연차라 또는 병원을 가야 해서 아니면 개인 일정으로 오늘은 못 드릴 것 같고 내일 중에 드릴게요. 또는 이번 주 금요일 내에 전달 드릴게요. 세 번째, 내일 퇴근 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드리게 되면은 제가 한 번 더 노티를 드릴게요. 네 번째, 23일에 전달 드릴게요. 다섯 번째, 늦어도 수요일 4시 전까지는 드릴게요. 여기에서 조금 자신이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조금 다른 거를 인지를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일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자신의 상황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워스트가 뭐냐면은 오늘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저녁 11시나 11시 반, 밤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주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업무를 밤 11시나 11시 30분에 주면은 그 사람한테 님 새벽에 일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토스를 받은 사람이 오늘 받기로 해서 오늘 오후 중에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늦게 준 거니까, 하지만 오늘 안에 준 건 맞지만 그래도 오늘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사람은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내일 줄게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한마디로 나 다음에 토스 받을 사람의 스케줄에 타격이 없게끔 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격을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주게 되더라도 그 분이 일정을 다시 짤 수 있게끔 공지를 해야 돼요. 일정에 대한 것만큼 일정에 대한 공지만큼은 솔직한 게 굉장히 필요해요. 솔직함이 필요한 거죠. 거짓말은 안 돼요. 거짓말은 독입니다. 다 안 했는데 다 했다고 하는 것만큼 무모한 게 없거든요. 다 한 줄 알았는데 반디님 주세요 했는데 제가 절반도 못했어요 이러면은 정말 문제가 줄줄이 소세지처럼 달달달달 따라와요.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되고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신뢰가 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공지에서만큼은 솔직하게 털어놓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이 굉장히 잘 구축된 상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스케줄을 체크할 PD라든지 팀 매니저가 있는 경우에는 되게 순탄하게 이제 딱 흘러갈 수 있지만 팀이 굉장히 소규모잖아요. 그럴수록 이런 소통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쟁이 꿈나무 분들 외주를 받거나 커미션을 받거나 이러신 분들은 만약 이 그림으로 돈을 벌고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이런 언제까지 되나요? 이 질문 절대 나를 쪼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신입 때는 현 상황 공유만 잘해도 150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스킬은 두 번째, 제안하기예요. 특히나 제안하기는 신입분들이나 이제 신입이나 주니어분들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 방향성 어때요? 또는 우리 프로젝트에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넣어보는 거는 어떤가요? 이런 거를 제안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듣는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다들 성과 중심이다 이렇긴 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외주를 받고 프리랜서가 된다고 해도 성과는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걸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장 이게 너무 어렵고 소심하고 자신이 조금 좀 어필하기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요, 운이라도 띄워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제안하기라는 건요, 남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디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아니면은 이 방향은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다른 방향으로 짜보자. 아니면은 이 부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볼까?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충분히 자신이 어떻게 갈 것인지 물음표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훈련. 이거는 나중에 회사에서도 제안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팀 작업이든 개인작이든 이제 AS를 해보는 경험은 무척이나 중요해요.
대부분 초반 아이디어 스케치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더 파생시키고 더 단단해지고 더 이제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제 더 나은 방향 알겠어. 근데 그림 고치는 게 조금 버겁고 굳이? 라는 느낌이 들고 이걸 해야 되나? 라면서 생각이 들면서 좀 게을러지고 미루고 싶고, 그리고 고집이 생겨가지고 안 바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훨씬 그 피드백을 준 사람이 고마워지는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험해보신 분이 있고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있겠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물론 초반에 스케치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반영해서 AS를 해보는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유연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들이 쌓이면 뭐가 좋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더 발전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고치세요 라고 했을 때 고쳐? 어떤 거를? 아, 고치기 싫어. 내가 왜 굳이? 전 초반이 좋아요. 더 바꾸기 싫어요. 아, 조금 귀찮은데? 라고 말하게 되고, 이건 정말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느낄 만큼 같이 작업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의견이나 피드백을 들을 때 무조건 다 들어야 되나요? 신입 때는 우선 사수를 믿고 수정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이제 신기한 게, 내가 작업한 작업물의 부족함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피드백은 귀나 가슴에 팍팍 박히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납득이 되는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하는 경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킬은 회사 작업물 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가 되어서 개인작을 진행시켜서 이제 자기 작품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스킬은요, 세 번째,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회사 일이니까 적당히 돈만 받고 적당히 매주 치자 라고 하면 정말 회사를 다닐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단시간 동안 돈을 바짝 모을 생각이라면은 이런 멘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좀비처럼 회사를 다닐 수는 있어요. 뭐 돈이나 받자 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뭐 적당히 하자 하면서 다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이 하루에 너무 오랜 시간을 이곳에 할애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머무르는 곳을 약간 대충 때우자, 이렇게 된다는 건 내 인생을 대충 때우자, 이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신이 이제 괴로운 곳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사를 다니든 그림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내 안에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이 기둥이라는 거를 저는 약간 의미로 보자면은, 적어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의미를 팀장이나 사수나 팀원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배경을 그리긴 하지만 이 배경을 PPT, 뭐 발표, 브리핑 하는 것까지는 어려우니까 1년 동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자 라든지, 뭐 새로운 기획이나 내 아이디어를 2-3개 정도 1년 동안 내서 통과시켜 봐야겠다. 아니면은 팀장님이나 뭐 팀원이 가진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장점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나도 그거를 한번 습득해보고 따라해보고 싶다. 가져가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성장시켜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일을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목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와 성과가 왜 중요할까요? 이 반디쌤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성과와 오랫동안 싸워봤거든요. 근데 디자이너에게 어찌됐건 이제 손으로 그려냈다면은 그 손으로 그려낸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헛쏘고라고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멈춰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돈도 보상일 수 있지만 경험도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간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습관화된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무기력은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무기력해지는 거야,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를 얻기도 어렵고 내 자신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들과 성과는 자신에게 탄력과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어야지 활력을 얻기가 좋거든요. 네 번째로 필요한 스킬은요, 자신 안에 있는 거를 회사 작업물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습득한 스킬들,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작업물에다가 반영을 시켜본다든지 이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버무리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행동을 하든 일을 하든 잡을 가지던 내 안에 있던 본질에서 끌고 와서 집어 넣어야 하거든요. 반디쌤의 경우는 이제 사진을 보거나 전시를 보거나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할 때, 뭐 영상 매체로 뭔가 배울 때 인풋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인풋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받은 인풋을 월, 화, 수, 목, 금에 쏟아내는 편이에요. 꾸준히 인풋을 받고 현실적으로 내가 해내야 하는 일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 배웠던 거를 바로 사용했다라는 것에 되게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업무 자신감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게 눈앞에 바로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를 할 때 이제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물화이체가 안 되고 개인 포폴과 회사 작업물의 간극이 심하면 심할수록 뭐 넌 개인작은 유연하고 좋은데 왜 회사 작업물은 딱딱하게 그려? 이렇게 개인작만큼 안 나오네? 이런 피드백을 듣게 돼요. 이거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인한테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체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개인 포폴이랑 뭐 회사 포폴 분리시킬 수는 있지만은 내가 가진 강점이 꼭 그림적인 스킬이 아니라 감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림체를 떠나서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꼭 녹여내는 경험들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스킬들이 자신이 집에서도 물론 따로 스터디를 하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어떤 것들을 더 연구하고 더 첨부시킬지,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실질적으로 집어넣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분리시킬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거죠. 회사 안에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너무 어리신 친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저는 취중생분들, 그리고 신입분들, 주니어분들한테는 꼭 이것들을 갖춰야지 여러분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제 시니어, 프로로 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와 학력을 떠나서 갖춰야 할 필요한 스킬에 대해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